근로소득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있어요. 그것은 나의 가치를 끌어올려야만 해요. 그렇게 해서 근로소득 기준으로 상위 10% 정도가 된다면 열심히 일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경로예요. 그런데 상위 10%가 안 되는 나머지 90%는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나의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바꾸는 거예요. 어떤 자산과 바꿀까? 이게 바로 경제를 공부하는 일이에요. 경제 공부를 왜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본주의가 뭘까?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제도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존중해 준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사유재산을 축적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 부자가 된 사람을 존중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를 정의를 내리면 좋은데,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어쨌든 부자가 되려면 소득을 모아야 돼요. 소득을 모아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소득을 어떻게 모을까? 주식 투자해서 돈 벌면 되잖아. 그게 소득을 모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재산소득이라는 소득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임대해가지고 임대사업해서 그 월세 많이 받아서 그거 모으면 재산 늘어나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소득이에요. 소득. 자, 그 소득의 개념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경제학에서 소득은 네 가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네 가지 소득밖에 없어요. 하나가 근로소득이에요. 봉급받는 거. 그러면 근로소득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있어요. 그것은 나의 가치를 끌어올려야만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근로소득이라는 관점에서 나의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나의 연봉을 올린다는 것이에요. 손흥민이 왜 이렇게 연봉이 높을까? 그 해당 노동 공급은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노동 공급에 대한 수요, 노동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끌어올리면 여러분의 노동력 혹은 여러분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조직이 많을수록 혹은 여러분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더 강해질수록 여러분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동 시간 투입에 대한 대가가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그게 나의 근로소득을 끌어올려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 기준으로 상위 10%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은 다른 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해도 여러분의 가치가 높은 상태에서 열심히 일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경로예요. 상위 10% 정도라고 한다면. 그런데 상위 10%가 안 되는 나머지 90%는 혹은 평균 근로소득은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나의 가치를 지금 더 끌어올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럼 적어도 여러분 부모님이시라고 한다면 40대, 50대, 60대 여러분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공감이 되신다면 이 영상 링크를 자녀분들한테 좀 꼭 보라고 해주실 수도 있는 거. 그것도 방법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예를 들어 말 그대로 여러분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커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재산소득이고 네 번째가 이전소득이에요. 이전소득은 두 가지인데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은 예를 들어 용돈 받는 것, 길 가다가 줍는 거, 이게 사적 이전소득이에요. 공적 이전소득은 기초 노령연금 받는 거, 긴급 재난지원금 받는 거, 이런 것들은 국가로부터 그냥 받는 게 공적 이전소득이에요.
근데 공적 이전 소득이든 사적 이전 소득은 이 소득, 이전 소득을 가지고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럼 지금 남은 건 뭡니까? 재산 소득인 거예요. 그럼 재산 소득은 어떻게 늘려나갈 수 있나요? 재산 소득은 바로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나의 소득의 일부를 이 자산에 올려 태우는 거예요. 자산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어떤 자산과 바꿀까의 문제가 남아있죠. 그 어떤 자산과 바꿀까? 23년 경제에서는 어떤 자산과 바꿀까? 24년 경제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자산과 바꿀까? 이게 바로 경제를 공부하는 일이에요. 경제를 공부하면서 어떤 산업이 유망할까? 그 산업의 리딩 기업은 누굴까? 꼭 필요로 하는 기업은 누굴까? 그런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자산 가치 상승 속도가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23년을 보니까 부동산 매매 가격은 계속 조정되네? 이런 국면에서는 나의 소득을 저축의 형태, 현금의 형태로 갖고 있다가 집값이 다 조정되고 바닥에서 사면 말 그대로 그때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노력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경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공부하면서 어떤 자산의 가치가 높게 형성되고 어떤 자산은 특별히 자산 가치가 실추되는지를 본다면 그 자산은 갖고 있지 않으면 되고 올라갈 자산을 보유하면 돼요. 크게 말씀드리면 제가 2022년 경제전망서를 냈을 때 22년에는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22년, 23년까지는 또 집값이 떨어지니까 현금을 보유하십시오. 그게 결국 나의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갖고 있을까, 나의 돈을 어떤 형식으로 갖고 있을까의 문제. 그게 경제적인 고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식이다, 이제 부동산이다 라고 한다면 그 주식이라는 나무를 파헤쳐 봐야 되는 거죠. 그 부동산이라는 나무를 파헤쳐 봐야 되죠. 그러고서 부동산 사는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어떤 매물을 살까, 어느 시점에 살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죠. 이렇게 경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숲을 보면서 주식이라는 나무, 부동산이라는 나무, 그 밖에 나머지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뷰를 크게 그리고 그 뷰에서 지금은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고르는 액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 부자가 되는 방법은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법이거나 상위 10%까지 끌어올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재산 소득을 잃지 않고 영위하는 방법은 꾸준히 경제를 공부하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근래에 한 2, 3년 동안의 경제를 보면서 거시경제를 모르면 정말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거시경제가 모든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거시경제 공부를 그냥 뒤로 늦추지 마시고 생존하기 위해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경제를 공부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경제 입문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이 책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이 뭐라고 피드백을 주셨냐면 시골에서 25년째 농사 짓는 농부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눈이 뜨이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제가 정확히 의도했던 바입니다. 정말 경제 1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경제를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신다면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경제 이슈를 다루는 책을 보시면 좋겠고, 경제에 한번 입문을 해보고 싶다, 정말 가장 쉽게 표현한 책이 뭘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책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어서 이 15분 경제 특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 파트 1은 정말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짧습니다. 하루 만에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2가 14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강은 예를 들어서 금리편, 환율편, 물가편, 부동산편, 각각의 편이 있는데 각각의 편은 기초와 응용으로 구분돼요. 근데 응용을 먼저 읽어보시면 마치 신문 읽는 것 같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기초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기초편을 보고 응용편을 다시 보시면 그게 쉽게 이해가 되시는
그런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표현해 주길 장님이 눈을 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 신문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경제 문맹이다, 금융 문맹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경제를 한번 입문해 보기 싶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고려해 보셔도 어떨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